40대 중반의 김 씨는 언젠가 자신만의 따뜻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소박한 꿈을 오랫동안 품어왔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갔고 월급의 절반 이상을 꾸준히 저축하며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이러한 바람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연애를 통해 만난 여성과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가기 시작했을 때 김 씨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 앞에서 좌절해야 했습니다. 결혼하려면 서울에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요즘 남편감은 혼수나 결혼식 비용은 기본으로 준비해야죠. 처음에는 가볍게 들었던 이러한 요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조건인 듯 반복되었습니다. 김 씨의 부모님은 평생을 일하여 어렵게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지만 서울 한복판에 집 한 채를 추가로 마련하는 일은 그들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부모님께 더 이상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스스로 모은 결혼 자금으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여성의 태도는 점점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랑 결혼할 준비도 안 된 것 같다. 에는 말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혼의 장벽은 비단 김 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남성들이 과도한 결혼 비용 요구에 좌절하며 혼인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서로가 가진 것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부족함을 채워가는 관계가 결혼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결혼은 남성에게 막대한 경제적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구조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결혼을 하려면 주택 마련은 사실상 필수 조건처럼 여겨지는데 이는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남성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입니다. 결혼에 드는 비용은 단순히 집값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식장 대관, 혼수 준비, 신혼여행, 심지어 결혼식에 수반되는 각종 부가 비용들까지 남성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한편 여성 측에서 준비하는 혼수는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더욱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성들은 결혼이란 무언가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나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일방적인 희생인가 라는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남성이 이러한 요구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무능력하다는 낙인이 찍힌다는 점입니다. 김 씨는 연애 중 상대 여성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노력이 폄하되는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이 정도도 못하면 내가 왜 결혼을 해야 하지? 라는 말은 김 씨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사람에게마저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받는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더 큰 대출을 받고 부모님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더 이상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남성들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결혼의 문턱 앞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긴 하지만 경제적 부담과 감정적인 상처를 피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기에 싱글 라이프를 선택하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남녀가 각자의 역할을 평등하게 분담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결혼 초기 비용에 대한 40대 중반의 김 씨는 언젠가 자신만의 따뜻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소박한 꿈을 오랫동안 품어왔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갔고 월급의 절반 이상을 꾸준히 저축하며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이러한 바람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연애를 통해 만난 여성과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가기 시작했을 때 김 씨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 앞에서 좌절해야 했습니다. 결혼하려면 서울에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요즘 남편감은 혼수나 결혼식 비용은 기본으로 준비해야죠. 처음에는 가볍게 들었던 이러한 요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조건인 듯 반복되었습니다. 김 씨의 부모님은 평생을 일하여
어렵게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지만 서울 한복판에 집 한 채를 추가로 마련하는 일은 그들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부모님께 더 이상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스스로 모은 결혼 자금으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여성의 태도는 점점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랑 결혼할 준비도 안 된 것 같다. 에는 말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혼의 장벽은 비단 김 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남성들이 과도한 결혼 비용 요구에 좌절하며 혼인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서로가 가진 것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부족함을 채워가는 관계가 결혼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결혼은 남성에게 막대한 경제적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구조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결혼을 하려면 주택 마련은 사실상 필수 조건처럼 여겨지는데 이는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남성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입니다. 결혼에 드는 비용은 단순히 집값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식장 대관, 혼수 준비, 신혼여행, 심지어 결혼식에 수반되는 각종 부가 비용들까지 남성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한편 여성 측에서 준비하는 혼수는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더욱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성들은 결혼이란 무언가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나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일방적인 희생인가 라는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남성이 이러한 요구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무능력하다는 낙인이 찍힌다는 점입니다. 김 씨는 연애 중 상대 여성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노력이 폄하되는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이 정도도 못하면 내가 왜 결혼을 해야 하지? 라는 말은 김 씨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사람에게마저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받는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더 큰 대출을 받고 부모님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더 이상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남성들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결혼의 문턱 앞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긴 하지만 경제적 부담과 감정적인 상처를 피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기에 싱글 라이프를 선택하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남녀가 각자의 역할을 평등하게 분담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결혼 초기 비용에 대한 이러한 대안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깊은 만족감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결국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이 이렇게 결혼을 멀리하게 된 배경에는 뿌리 깊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가정을 책임지고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성들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 결혼 과정에서 겪는 감정적 상처 등이 쌓이면서 결혼 자체를 회피하거나 최소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남성들이 겪는 이 상황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들만 희생하라는 결혼 문화가 계속된다면 누가 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할까요? 한국 사회에서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은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과도한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이들은 결혼과 가정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경제적 자원을 바쳤고 가족을 위해 기꺼이 ATM 기계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결혼의 불합리함을 깨닫고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삶을 거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와 퐁퐁남 같은 용어들은 이들의 희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기러기 아빠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해외에 자녀와 아내를 보내고 자신은 한국에 남아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삶을 선택한 남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녀의 교육과 아내의 편의를 위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며 고립된 생활을 이어갑니다. 기러기 아빠로 살아온 한 50대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죠.
그는 아내와 자녀를 미국으로 보냈고 매달 생활비와 학비로 수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자신은 허름한 원룸에서 외로운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몇 년 후 자녀는 성인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부부관계는 소원해졌고 심지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회의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퐁퐁남이 있습니다. 즉, 결혼 생활 속에서 경제적, 감정적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는 남성들입니다. 이 용어는 남성들이 결혼과 가정을 위해 자신을 극도로 희생하는 모습을 비꼬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한 남성은 결혼 후 몇 년 동안 가정의 모든 경제적 책임을 떠맡아야 했고, 아내는 자신의 소득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집과 차를 마련하고 가족의 모든 생활비를 책임졌습니다. 정작 자신의 삶은 피폐해져 갔다고 털어놓습니다. 결국 그는 병에 걸렸지만 가족들로부터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닌 더 많은 요구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중년 남성들은 가정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 결과가 자신들의 행복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ATM 기계로 전락한 현실을 뒤늦게 깨닫고 이제는 그 역할을 멈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남성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희생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희생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가족의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했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헌신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늘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최근 들어 중년 남성들 중 일부는 이러한 희생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가족에게 모든 것을 바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남성들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더 이상 기러기 아빠로서의 생활을 지속하지 않고 해외에서 혼자 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남성들은 퐁퐁남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적 독립을 강조하며 자신의 자산과 소득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중년 남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세대는 사회적 책임감과 전통적 가치관 속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이 자신들의 희생을 멈추고 개인적인 자유와 행복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관습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읽힐 수 있습니다. 결국 결혼은 두 사람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한 이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남성들이 자신의 희생을 멈추고 더 이상 ATM 기계로만 기능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통해 결혼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돌아보게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결혼이나 연애를 둘러싼 남성들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는지 생각해보면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여러 사건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결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남성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과 사회적 분위기가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민재 선수와 김만 씨의 이혼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언론 보도에서 다뤄진 내용을 보면 결혼 생활 중에 생긴 갈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느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한 남성들은 결혼에서 저런 문제까지 감수하며 살아야 하나라는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또 동덕여대 사건처럼 남녀 간 대립을 부추기는 사회적 사건들은 결혼이나 연애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처럼 남성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남성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시작해도 언제든지 자신의 노력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남성들 사이에 일종의 집단적 의식이 형성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다.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안전하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보면 이런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남성들이 결혼과 연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녀 간 기대치의 차이입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결혼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남편이 가정을 충분히 책임질 만큼의 소득을 갖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서울의 집값은 계속 치솟고 남성들의 평균 소득은 그 기대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습이 여전히 남아있죠. 문제는 이런 격차가 단순히 경제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성들은 결혼 과정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다고 느끼고 여성들은 그 희생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남성들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다고 느끼고 여성들은 그 희생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남성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결혼 준비 중에 상대방 가족으로부터 남자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어요. 내가 사랑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치부될 때 그 허탈감이 얼마나 클까요? 결국 이런 문제들은 남녀 간 상호 존중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여성이 자신의 경제적 안정과 기대를 남성에게 의존하려 하고 남성은 그런 기대를 감당하지 못할 때 비난받거나 무시당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결혼은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서로의 기대와 현실이 충돌하는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과 연애를 둘러싼 부정적인 감정과 신뢰 부족은 사회 전체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싱글 인구가 늘어나며 남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립 구도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결국 한국 사회의 미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이 두 사람의 사랑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행복한 여정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과 신뢰 부족 속에서 희생만 강요받는 과정으로 여겨진다면 누가 그 결혼을 선택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결혼과 연애를 둘러싼 남녀 간 기대치의 격차와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 구조와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경향이 커지는 이유는 남녀 간 서로 다른 기대치에서 비롯된 갈등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들 때문입니다. 과연 이 격차는 어디서 비롯되었고 무엇이 남성들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을까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기대치의 격차입니다.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더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결혼 $2달러 주택 마련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기대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미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 몇 년을 일하고 돈을 모아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죠. 남성들은 이런 요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사랑이 아니라 부동산 계약을 위해 선택된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경제적 부담 외에도 남성들이 결혼 과정에서 느끼는 불합리함은 더 깊은 문제를 드러냅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성들은 집값이나 혼수, 예식 비용 등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구는 단순히 금전적인 부담을 넘어 남성들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자신이 준비한 것들이 상대방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남성들은 자신이 경제적 기계나 ATM으로 전락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상대방 가족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성의 집안이나 경제적 상황을 비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은 남성들에게 결혼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심어줍니다. 게다가 연애와 결혼 과정에서의 갈등은 남녀 간의 상호 존중 부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단지 경제적 부담 때문만은 아닙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성들은 자신이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희생만 강요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남성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현실의 충돌은 결국 갈등과 상처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대 여성과 그 가족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능력으로는 우리 딸을 책임질 수 없겠네요. 그는 당시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노력과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런 노력이 단지 능력 부족이라는 평가로 돌아오는 경험은 남성들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은 결혼을 둘러싼 남녀 간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남성들이 연애와 결혼을 회피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갈등과 격차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대립 구도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지나치게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여성들은 남성들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이런 대립 구도가 심화되면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점점 줄어들고 남녀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는 결혼은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다라는 집단적 의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혼과 연애는 더 이상 사랑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기대와 부담이 충돌하는 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기대치와 현실의 격차 그리고 상호 존중 부족은 한국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혼인율은 점점 낮아지고 출산율 감소와 같은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대립 구도가 점점 심화되면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는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둘러싼 한국 남성들의 태도가 변하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결혼의 주도권이 점차 남성들에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남성들에게 일종의 책임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랑이 있든 없든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남성으로서의 의무처럼 여겨졌죠. 당시의 남성들은 자신의 자유와 경제적 자원을 희생하면서도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집 한 채를 마련하고 결혼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며 가정에서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남성들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더 이상 자신의 자유와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결혼을 의무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이라는 제도를 다시 생각하고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는 사회적 압박이 있었다면 요즘 남성들에게 결혼은 선택 사항일 뿐입니다. 이런 변화는 남성들이 결혼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성들은 더 이상 결혼을 통해 사회적 인정이나 책임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결혼 대신 연애만 즐기거나 아예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성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의 결혼이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그에 비해 얻는 행복은 적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자연스럽게 대안적인 선택지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남성들은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비교적 덜 부담스러운 관계를 원합니다. 외국 여성들과의 결혼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지만 한국 여성들과의 결혼에서 느꼈던 경제적 부담과 감정적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점점 더 매력적인 옵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완전히 배제하고 연애만 즐기는 남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통해 얻는 안정감이나 가족이라는 틀이 자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자유로운 연애를 통해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결혼이 요구하는 막대한 희생을 회피합니다. 이런 남성들은 오히려 똑똑한 선택을 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결혼해서 고생하느니 연애만 즐기다가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더 이상 희생을 통해서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에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남성들이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감수했던 희생과 손해를 오늘날의 남성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혼의 주도권이 남성들에게도 옮겨간다는 것은 단순히 남성들이 결혼을 피하거나 대안을 찾는다는 것을 넘어 결혼을 둘러싼 사회적 관습과 기대가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남성들의 증가는 한국 사회의 혼인율 감소,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단순히 결혼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복과 자유를 우선시하며 더 이상 과거의 남성들처럼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의 주도권이 남성들에게도 이동한 지금, 결혼이라는 제도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더 공평하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국 남성들이 결혼과 연애를 점점 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남성들이 떠나는 이유는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사회적 구조와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특히 한국은 여성의 인권과 권리를 강조하는 정책과 분위기를 강화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잃으면서 남성들이 과도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남녀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전체를 더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 중심 정책은 처음에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균형이 무너지고 남성들에게 불공평하게 작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성범죄 관련 법률과 정책에서 나타납니다.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면 남성은 아직 죄가 입증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큰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느끼며 심리적 위축감과 불안감을 겪습니다. 그 결과 남성들은 사회적 관계를 최소화하고 연애나 결혼을 피하며 자신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와 같은 문제도 여전히 남성들에게 불평등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18개월 이상을 군에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만 이 희생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거나 보상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 여성들은 같은 기간 동안 경력을 쌓거나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선택권을 누립니다. 이런 불균형은 남성들에게 왜 나만 이런 희생을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군 복무가 끝난 후에도 남성들은 결혼 준비나 직장 생활에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책임을 요구받으면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는 남성들에게 결혼과 연애를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기러기 아빠와 퐁퐁남 같은 사례는 이러한 희생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기러기 아빠로 살아온 한 50대 남성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녀와 아내를 해외로 보냈지만 자신은 한국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났습니다. 그는 외로운 생활 속에서 매달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송금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결국 부부관계는 소원해졌고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인 퐁퐁남은 경제적 희생을 지나치게 요구받는 남성들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모든 비용을 책임지며 자신을 희생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닌 더 많은 요구와 비난일 때 남성들은 자신이 단순한 ATM 기계로 전락했다고 느낍니다. 한 남성은 결혼 초기에 집을 마련하고 결혼식 비용을 전부 책임졌지만 이후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거래처럼 변해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내 노력과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내가 이 가정을 지킬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고 결국 가정생활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한국 남성들은 과거와 달리 자신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남성들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것을 감내했지만 현대의 남성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남성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하거나 아예 연애만 즐기며 독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이러한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공평한 책임과 권리를 나누는 균형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남성들이 감당해야 할 불균형한 희생을 간과한다면 사회는 더욱 큰 갈등과 병폐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짝이는 별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할 때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이 결혼과 연애를 멀리하는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정책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결혼이 더 이상 남성들에게 안정과 행복을 약속하지 못하는 대신 희생과 부담만을 강요하는 구조로 인식되면서 점점 더 많은 남성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독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 또한 점차 남성들의 떠남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제공하던 경제적, 심리적 기여가 줄어들면서 여성들 역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남녀 간 대립 구도가 심화되고 상호 신뢰가 약화되면서 한국 사회 전체의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불균형한 사회적 구조와 정책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평등을 이루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남성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거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공평한 책임과 권리를 나누는 균형 있는 사회 구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세 가지 변화가 중요합니다. 결혼 비용과 가정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성별에 따른 불균형한 법적 처우의 재검토, 남성과 여성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적 지원, 이와 동시에 사회적 차원에서 결혼과 연애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결혼은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여겨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녀 모두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흐름을 방치한다면 혼인율 감소와 출산율 하락, 그리고 남녀 간 대립의 심화는 한국 사회에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결혼과 연애, 그리고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클로징 멘트 및 마무리. 결혼은 더 이상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평한 책임과 진정한 존중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